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206억 적자에서 매출 5,322억 흑자 전환 3월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최근 흔들리는 주식시장 속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내면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최근 눌림목이 나온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들 어떤 종목 편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유리기판, 액침램과 쏙함, EUV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준비해 봤고요.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죠. 꼭 받아가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2025년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낼 거라는 이슈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2024년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2024년도 12월 중앙정치국이 내년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이번 연도죠. 2025년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통화 정책의 경우 안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재정 정책은 적극에서 한층 적극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준양적 완화다. 그냥 양적 완화가 보통 2008년도 경제 위기 혹은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썼던 양적 완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내는 정책인데 완벽하게 큰 악재까지는 완전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준완전 완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시장에 좀 돌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내 경기 위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오게 된 위축이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고관세 등을 안팎으로 충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풀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작년부터 예고했었던 경제 정책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겠죠.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양회 3월 달에 진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미만인 2%로 채웠습니다. 올해 CPI 상승률 목표치를 하락 조정한 것은 오늘 낮아졌다는 얘기죠.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 양적 완화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풀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를 그 버블이 나올 만큼 막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경제 부양책을 쓴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최근 양회의 지금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율을 국내 총생산의 4%로 확대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5조, 지금 현재 한국 하나 돈으로 하면 1,130조 원으로 한 해 만에 대략적으로 320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을 강조를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상승 목표치 자체가 CPI 물가지수 성장치 자체가 2%인 만큼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경제에 효과가 엄청 클지 여부는 굉장히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칩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AI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중국 규제 완화 가능성과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의 비용 절감 우려로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뭐냐면 추가적으로 AI 칩에 경쟁을 하면서 투자를 할 것 같으나 역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해서 사들이기에는 미국의 규제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AI 시장 분야는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시선이 시장에는 많이 돌고 있더라 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인데 중국산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은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약 80조 원으로 설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죠? 투자는 하나 이게 정말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중국 양회의 특징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중국 양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최근 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부터 완벽하게 빠졌죠, 이게. 부동산을 지원해 준다. 뭐 대출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 준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거품이 고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 무너지고 있는 거품을 떠받쳐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서서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를 좀 줄여주는 정책이 있을 뿐,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정책이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든가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거 까딱 잘못해서 지금 아직 거품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까딱 잘못해서 현재 국가가 현재 이제 추가적인 거품을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 하락할 땐 이제 씻을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본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아직 양회 진행 중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됐던 것들은 부동산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잘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내수 진작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수 진작이 사실 1순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처음 말했고 가장 강조도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가적인 뭐 수출을 주도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자동차 수출을 몇만 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중국 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6G 투자들도 있지만 요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에게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떨어지면 속도가 굉장히 더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어느 정도 기술력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AI는 투자는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꽤나 움직이나 실제 성공할지 여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중국의 정부 경기 부양책은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발표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발 AI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 사실상 어렵다. 그죠? 게다가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미국이 적극적인 규제를 합니다. 전기차가 성공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을 유럽 기업들에게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유럽에 다양한 우리가 굵직한 독삼사라고 하죠. 벤츠, BMW 이런 기업들, 독일 기업들 중에서 중국 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아실 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져온 데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인력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기술 유출을 시키는 걸 유도하면서 열심히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유럽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지분을 뺏어왔듯이 대놓고는 지금 기술 유출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는 성장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물론 뭐 중국이 반도체 기술도 빠르게 따라간다, AI 반도체 기술도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많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속도가 좀 느려질 거라고 설명이 드려요. 단시간 안에 어떠한 결과가 바로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방어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됐었던 내수 진작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중국 AI 관련 종목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 개발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내수 진작과 관련된 기업, 내수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투자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정리해봐야겠죠.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행, 화장품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이미 웬만한 것들은 다 자체적인 생산을 해서 자체 소비해요, 여러분들. 아면 이미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가성비가 높습니다.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중국이 쉽게 베낄 수 없는 엔터 산업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엔터 기업들 이게 논 그 사실상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콘서트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물론 뭐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제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그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연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집 들어가는 길에 지금 이제 술집 한번 들러서 술도 먹고 그러면서 내수가 좀 진작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좀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이런 얘기도 가끔 있어요. 원래 한한령 없었는데 이걸 뭐 해제했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미 업계에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한한령이 존재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대놓고 정책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 뭐 물론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하고 함께 어느 정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권이 열린 거죠. 이제는 한국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뭐 해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겠구나.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터업계에 문의 협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는 뭐 중국 관련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대한 중국인 멤버 위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룹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협조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적극적인 엔터 기업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 과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인 멤버가 있고 실제 중국인 멤버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인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도 각 자신의 태생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멤버별로 이제 그런 선호하는 특성들이 있죠. 뭐 그건 사실상 이건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능에 좀 가깝죠. 본능에 가까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 멤버가 이미 있고 중국에 진출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건드려 봐야 될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큐브엔터라는 기업입니다. 큐브엔터의 어떤 그룹이냐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자 걸그룹 그룹이 있는데 그룹 mem버 중에 웨이버 구독자 수가 중국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SNS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돌파한 멤버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이 아니라 이제 단일 멤버 한 명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이미 인기가 좋기 때문에 중국 활동을 하기가 너무 좋겠죠. 중국인 출신 멤버로 중국 행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과거부터도 지금 이 그룹 자체는요. 최근 중국 텐센트 어워드에서 지금 텐센트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텐센트가 이제 AI도 투자하고 그 기업이죠, 그죠? 근데 텐센트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 그 연예인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뮤직 어워드 이 뮤직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 텐센트 뮤직에서 따로 지금 현재 음악 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연간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할 만큼 인기도 꽤나 어느 정도 증명된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큐브엔터에 대한 협업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큐브엔터의 매출 성장도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이미 뭐 협업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자체가 현재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 자체가 2024년도를 넘어서 2025년도에 적극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도 괜찮았고요.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최대치로 좀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 주가를 보시면요. 큐브엔터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엔터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덜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 정말 열리면 주가의 상승 파동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요 주제에 맞는 기업인데요. SM이라는 기업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M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요. 현재 적자에서 연간 보시면 분기에서 적자가 나왔던 기업 단기 순이익 적자를 좀 기록하고 흑자 전환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4분기 잠시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흑자 전환을 좀 기록하면서 성장에 대한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도 그래도 분기별로 뭐 4분기 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다시 영업이익 회복하면서 성장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닝닝이라고 에스파라는 걸그룹의 닝닝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죠, 에스파가. 그래서 기존 중국 개별 활동도 많이 진행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해 볼 만하고요. SM이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최근에 자회사로 편입한 디어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텐센트 뮤직하고 협업을 통해서 중국에 3월에서 4월자에 추가적인 지금 이제 사업을 진출하게 됩니다. 디어유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분들하고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월 한 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은 그 금액을 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시간 채팅이라든가 뭐 혹은 뭐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텐센트 뮤직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아이폰이 아니면 디어유 상품의 버블이나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통해 진출하게 되면 중국에 뭐 아이폰 점유율이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게 80% 분들은 못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80% 분들이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폰 이외의 스마트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자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연결 기준에서도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 사업 진출에 대해서 좀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도 중국 사업을 좀 좋아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넣어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했고요. 난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자료집, 그리고 무료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정보들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곳인데요. 어디냐면 상한가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시청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 나오는데요.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가능합니다. 자리집은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에 매일매일 아침 시황 드리고 있고요.
시황 관련 종목들 이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포착 자료에서도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 이슈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 가능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